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2025년 3월 20일 한국시간 새벽 3시에 FOMC 정책금리 결정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FOMC 정책금리 결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시각 2025년 3월 19일 FOMC 정책금리 결정이 동결로 결정되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밴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밑지식을 위한 용어는 생략하고 바로 성명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월에 FOMC 성명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11월의 성명서 내용에서 변화된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의 성명서는 12월의 성명서와 비교해서 비교적 여러 부분이 수정되고 삭제되었으며 내용 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색인을 참고하여 주시고 왼쪽이 지난 24년 12월의 성명서이고 오른쪽이 25년 3월의 성명서입니다. 제일 첫 줄에 최근 지표에 따라 경제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표현은 그대로입니다. 성명서 내용에서 두 번째 줄 노동시장에 대한 위원회의 인식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항목에서 지난 12월의 성명서에서는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고 표현했지만 이번 3월의 성명서에서는 이 부분이 변경되어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회색 상자 부분입니다. 12월의 성명서에서 위원회가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부분이 3월 성명서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의 고용 그리고 물가의 안정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험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위원회가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해 왔고 지금까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이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달성 목표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달성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다시 두 가지 목표로 돌아가서 최대의 고용, 즉 이것은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가의 안정은 인플레이션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두 가지 상황, 즉 경제 성장 또는 인플레이션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가 더 상승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경제전망 SEP를 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월의 성명서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3월 성명서 5번째 줄 붉은색 상자 부분인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붉은색 투명한 상자의 부분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성명서상에 변경된 부분을 해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월 FOMC 성명서 내용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성명서에서 최근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3월 성명서에서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었으며 노동시장 여건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표현되었고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지만 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표현은 그대로이고 다음으로 위원회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험, 즉 경기 침체의 위험과 물가 상승의 위험이 공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대략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위원회가 그 균형이 무너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위원들이 앞으로 경제 전망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 됩니다. 3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밴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3월 성명서에 추가된 부분인 양적 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투명한 붉은색 상자로 된 부분에서
국채와 MBS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위원회는 국채의 월별 상환 한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하여 보유자산의 감소 속도를 늦출 것입니다. 위원회는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증권 MBS입니다. 에 대한 월별 상환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로 유지할 것입니다. 미 연준은 24년 6월부터 기존 6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250억 달러로 축소하여 현재까지 보유 자산을 감소시켜 왔습니다. 지난 12월 FOMC 정책금리 결정을 알아볼 때 금융 문제가 없다면 양적 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25년 3분기 정도에 양적 긴축의 축소인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양적 긴축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속도를 조절한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제 예상이 틀렸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을 생각해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은 금융 문제가 없다면 이었습니다. 왜 예상보다 일찍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었는가? 바로 금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미국 단기 자금 시장이 분기 말마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 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금융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12월 영래포 금리를 종전 4.55%에서 4.25%로 30bp 인하했었습니다. 영래포 금리는 시중 금융기관들이 미 연준에 돈을 맡기고 받는 이자율입니다. 시중에 남아도는 자금은 영래포, 레포, 단기국채 등의 투자 자금으로 쓰이고 보통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단기금융 펀드가 연방기금금리 하단보다 높은 영래포 금리를 이용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 연준은 12월 FOMC에서 영래포 금리를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 하단과 같아지게 함으로써 양적 긴축을 계속 진행하면서 앞으로 단기금융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경색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더해 4월부터는 월별 국채 상환 한도 규모를 축소하여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모기지 담보증권에 대한 월별 상환 한도는 기존 350억 달러 규모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3월에 FOMC 정책금리 동결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바로 양적 긴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기존의 양적 긴축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망 요약 SEP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2월 발표 2.1%에서 1.7%로 상당폭 하락을 예상하고 2026년에는 1.8%, 2027년에도 역시 1.8%를 전망하였습니다. 앞서 성명서를 살펴볼 때 위원회가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이 되고 두 가지 달성 목표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달성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경제전망 SEP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의 고용, 즉 이것은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가의 안정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입니다. 지금까지 미 연준에서 적절한 균형을 조절해 왔으나 현재 상황에서 그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고 지금 SEP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물가의 안정보다 좀 더 달성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9%, 2024년에는 2.8%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무역전쟁 위험을 고려하여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조정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성장 둔화를 예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업률 전망치는 지난 12월 4.3%에서 25년 3월 4.4%로 높아졌고 2026년에는 4.3%, 그 이후로도 4.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역시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PCE 인플레이션 수치는 지난 12월 2.5%에서 25년 3월 2.7%로 올랐으며 2026년에는 2.1%였던 것을 2.2%로 높여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S&P 전망치만 본다면 미 연준 위원들이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의 위험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단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2026년과 2027년까지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영향일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은 이번 3월 FOMC에서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지난 12월과 같이 2025년에는 3.9%, 2026년에는 3.4%, 2027년에는 3.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약간 상승하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금리의 수준은 두 번의 금리를 인하하는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장기적 중립금리를 9월 2.875%에서 3%로 높인 뒤 25년 3월 FOMC에서는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균형 실질 금리가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은 점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점도표 상에서 위원들은 2025년 말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3.9%로 지난 12월과 같이 유지하였습니다. 점도표의 정책금리 중앙값은 변함이 없지만 미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리 수준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여 적절한 금리 수준을 낮게 생각했던 위원들이 좀 더 높은 금리를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도표의 변화는 변화하는 경제 전망, 수집되는 데이터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도표를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나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점도표를 보다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작성한 점도표입니다. 2024년 12월에는 2025년의 현재 금리 수준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1인,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3인,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10인,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3인, 4번과 5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각 1인이 있었습니다. 점도표상에서 전망치 중앙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발표합니다. 이번 25년 3월에는 점도표상에서 현재 금리 수준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4인,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4인,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9인,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열기가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이라도 잔존하고 있는 물가 상승의 위험에 대한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실업률 전망치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점도표상의 전망치 중앙값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위원들이 2025년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짧은 기간은 금리 동결을 긍정적으로 소화하겠지만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당분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한 가지 양적 긴축의 축소는 시장 참여자들로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 및 위험에 대한 미 연준 위원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기존의 전망입니다. 먼저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존 12월 평가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위험에 대한 평가도 지난 12월 평가 때보다 하방 압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률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실업률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존 12월 평가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업률 위험에 대한 평가 또한 지난 12월 평가 때보다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에 관한 판단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의 위험, 코어 PC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승의 위험 또한 지난 12월 평가 때보다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위험도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 앞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고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할 때 기존의 평가보다 경제 성장은 하방 압력을, 실업률과 물가는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과 장기적 중립금리가 상승한 것은 아니기에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요약입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등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경제 전망이 명확해질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경제 전망이 명확해질 때까지 지켜볼 것이고 금리 결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 설문조사 등 심리 지표들은 현저하게 둔화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활동 관련 경제 데이터들은 매우 견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관세는 일시적인 충격일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면 연준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고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또한 지금은 섣불리 규명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물가 상승을 2%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물가 안정이다.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 여기까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다음은 CME 패드워치 툴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의 영향으로 FOMC 정책금리 결정 발표 뒤 5월의 FOMC에서는 동결을, 6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상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6월에 61.7%가 스몰컷의 금리 인하를, 26.9%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월 28일에 발표된 1월의 개인 소비 지출과 코어 PCE는 각각 2.5%와 2.6%를 기록하였습니다. 개인 소득은 지난달 대비 0.9%가 증가하였으며 개인 소비 지출은 지난달 대비 0.2%가 감소하였습니다. PCE 지수가 지속해서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던 상황에서 1월에 PCE 지수가 둔화하게 되었는데 이는 팬데믹 시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것입니다. 서비스 소비는 늘었으나 재화 소비가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끈적한 상승을 보이던 개인 소비 지출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꺾인 것으로 조사된 소프트 데이터에 부합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나타나는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3월 12일에 발표된 2월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그래프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CPI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CPI는 2.74%이고 코어 CPI는 3.02%입니다. 1월 CPI가 2.91%에서 2.74%로 감소하였으며 코어 CPI는 3.16%에서 3.02%로 낮아졌습니다. 상품에서 가스 등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에서는 운송, 주거, 의료 서비스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거비 상승의 영향은 산불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개인 소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가 꺾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나타나는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PCE 지수와 CPI 데이터는 모두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미 실업률 변화입니다. 3월 7일 발표된 2월의 실업률은 4.1%로 지난 1월에 4%에서 0.1%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며 4.5%라는 가상의 선을 그어보았을 때 계속해서 그 이하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생태계에 갑작스럽게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시장은 서서히 냉각될 것이고 지금 실업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준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업종별 증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사교육 및 건강 서비스, 은행, 보험, 증권업, 그리고 건설, 운송업 등이고 감소가 큰 업종은 레저 적객업, 소폭 감소한 것은 소매업입니다. 3월 7일 발표된 2월의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15만 1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서서히 냉각되는 노동시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월의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예측 4.1%를 밑도는 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비 0.3%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가 증가한 것입니다. 모든 직원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34.1시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둔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의 유지는 소비를 지탱해주는 근본이기에 탄탄한 노동시장이 유지되면 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신규 고용이 줄어드는 것보다 실업률의 상승이 금리 인하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고용상황 요약표입니다. 미국의 고용상황 요약표를 보면 미국의 실업자 수는 705만 2천 명이고 실업률은 4.1%입니다. 고용률은 59.9%, 노동시장 참여율은 62.4%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38만 5천 명이 감소했고 고용자 수가 58만 8천 명이 감소했으며 실업자 수는 20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27주 이상 실업자는 145만 5천 명 수준이며 전체 실업자의 20.6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노동시장은 추세적으로 냉각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와 고용률이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부인율이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3월 발표한 FOMC 점도표상에 미 연준 위원들이 2025년 실업률 전망을 4.4%까지 예상했으므로 상반기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4.4%를 넘지 않는다면 예상 범위 내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시장이 충격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비농업 고용 지표는 큰 폭으로 고용이 과다 집계되는 경향이 있어 지난 과거와 같이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19일 기준 서부 텍사스유는 배럴당 67.16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70.78달러, 두바이유는 71.8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은 여전하지만 양호한 수급 여건이 상승 압력을 상쇄시켜 국제유가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원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비축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수요의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제유가 또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으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60달러 중반에서 70달러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시행하여 시중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그 유동성을 감소시키고자 2017년 10월부터 첫 번째 양적 긴축을 시작하여 매달 최대 500억 달러의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증시가 흔들리고 투자 자산들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냈고 그 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양적 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프의 음영 부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그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막대한 유동성이 미국에 공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 시민들은 직접적인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때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할 때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부르게 됩니다. 파월 의장으로서는 이번에 또다시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매우 껄끄러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과 더불어 2차 양적 긴축을 시행하게 됩니다. 1차 양적 긴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기에 어쩌면 이번 양적 긴축이 경기 침체의 우려를 아는 채 제대로 처음 경험하는 양적 긴축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국채 300억 달러, MBS 175억 달러 규모로 진행했고 2022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총 950억 달러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그래프가 튄 부분은 2023년 3월 미국 중소형 은행 3곳이 파산하면서 일시적인 뱅크 크라이시스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뒤에는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채 25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총 600억 달러 규모로 양적 긴축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FOMC 성명서에서 이 양적 긴축을 바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4월부터 국채 50억 달러, MBS는 350억 달러를 유지하는 규모로 축소하여 속도를 줄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단기 자금 시장이 타이트해졌다고 인정한 것처럼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는 까닭은 미 연준이 유동성 흡수를 늦춰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FOMC 정책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되어 정책금리는 4.25%에서 4.5% 금리 밴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에서 2025년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지금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는 연준 위원들의 판단 결과이므로 앞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수도 또는
한편 나빠질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기 힘든, 전망하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 경기 침체나 높은 물가 상승의 지표가 실제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와 무역 전쟁과 같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제 공급망에 높은 확률로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소비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어 경기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려처럼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올라간 제품의 대체품을 찾을 것이고 대체품이 없는 제품들은 소비를 줄일 것입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만큼 그에 따른 경기 위축이 물가 상승을 상쇄하게 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관세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선 사례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관세가 경기 위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불확실성의 증가 역시 소비자의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소비 심리의 위축은 경기 위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심리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기업들의 공급 감소도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경기 위축에 의한 디플레이션 위험과 관세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에 의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저조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했으나 현재까지는 걱정하고 우려할 만큼 높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경기 위축과 경기 침체로 흘러간다면 미 연준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위축에 더해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 상황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허점이 없이 설계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정책 시행이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지켜보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FOMC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